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OT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기존에 뭐 작년에 찍은 OT 이런 거 아마 듣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OT 오늘은 조금만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뭐,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2013년부터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노동법을요. 다른 과목도 강의하고 있는데 행정쟁송은 이제 2020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자기 소개할 만한 게 없고요. 먼저 이 노동법 강의는 2차 강의입니다. 그 해마다 조금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뭐랄까요, 컴플레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1차 컨텐츠를 강의를 안 하냐라는 얘기가 해마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학원 홈페이지에도 아마 이 2차 강의로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2차 강의로 소개가 돼 있을 거고, 그래서 2차 강의를 하는 거고요. 1차 컨텐츠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1차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1차 강의에 대한 얘기는 좀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차랑 2차는 출제 경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1차 강의를 하면서 2차 강의를 하면서 1차 강의를 같이 섞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시간적으로 허용이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1차는요, 뭐,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요, 해마다 제가 그 얘기 10년 넘도록 듣고 있는데, 이번 시험은 달라요. 이번 시험은 다릅니다. 이번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얘기를 한 10년 동안 듣고 있는데, 그래 봐야 1차 강의는 합격률이 50% 정도는 됩니다. 50% 정도는 돼요. 뭐 해마다 달라요. 더 넘을 때도 있고, 뭐 조금 안 될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1차를 통과하는 거는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1차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들어온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2차는요, 여기 있는 이 2차는 여러분들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합격률이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되고, 그리고 아마 단순히 계산해보면 아마 5%대에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응시자 중에 합격자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허수도 있겠죠. 허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허수 분명히 있어요. 뭐 모든 시험에는 허수가 있기 마련인데, 많은 시험에서 허수가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시험장 가보면 한 열 몇 명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붙는 거예요. 굉장히 붙기 어려운 시험이고요. 잔인하게 숫자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한 6,000명 정도 응시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300명 정도 붙지 않습니까? 한 5,700명 떨어지는 시험이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매우 붙기 어려운 시험이고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요. 정말 어려운데, 분명한 거는 제가 어제도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과목을 두 과목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말을 시작하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막 데자뷰가 일어나는데, 혼란스럽네요.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자격증이에요. 정말 좋은 자격증입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에 있어서도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말은 안 할게요. 여기에는 이거 좋은 자격증은 틀림없는데, 개업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뭐랄까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개업을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 계시고요. 개업을 했는데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정도밖에 못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냥 물음표가, 이거는 너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근데 취업은요, 이제 현업에서도 당연히 취업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 있어서 취업이 상당히 잘 됩니다. 이 현업이라 하면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뭐 노무사 사무소나 노무법인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얘기도 10년째 듣고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올해는 수습을 안 뽑는 데더라.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 얘기 10년째 듣고 있는데, 현업에서 취업 안 되시는 분은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해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정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다. 네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취업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삼성, LG, 현대, 뭐 한화, 뭐 등등등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세사 뽑는다, 뭐 이런 거 관세사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무사 뽑는다 이런 것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고, 건축사 뽑는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사 뽑는다라는 얘기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건데, 이 뭐지? 노무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이런 건 종종 뽑아요. 저는 솔직히 회계사보다도 노무사가 취업 자격증으로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물론 뭐 제가 단정할 만한 뭐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취업 자격증으로는 국내에서 최강이 아마 변호사랑 노무사가 아닌가. 일반 기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괜찮은 자격증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저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들 많이 취업을 하시죠. 정말들 많이 취업을 하는데, 정말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의 이 좋은 자격증이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생계는 책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생계는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자격증 따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 이끄는 방향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신림동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데, 그 메리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저는 1타 강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전혀 1타 강사가 아니고요. 1타 강사랑 수강생 수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적어요. 인터넷에는 말은 1타 강사랑 견줄 만큼 말이 많아요. 근데 수강생 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적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있잖아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수강생 수가 너무 많으면요. 연차가 한 4년차, 5년차 이렇게 쌓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필로소피아 같은 강의가 약간 첨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수강생 수가 매우 작고 그냥 오로지 합격시키려는 목적 외에는 일철 모든 걸 다 쳐내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뭐 1타 강사님들처럼 수강생 수가 수천 명대에 이른다 라고 한다면은, 저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강의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나아가는 방향대로 잘 따라오기만 하면요, 굉장히 효율적인, 그냥 즉 합격만을 위한 그냥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필로소피아적인 요소 다 빼버리고. 필로소피아 뭔지 아시죠? 예, 예. 필라델피아 친구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재밌다고 해서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첫 시간부터 기대를 무너뜨려서 굉장히 죄송하네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지? 효율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오로지 합격을 위한
나머지는 일절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전체적인 1년 연강 커리큘럼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0기, 그 다음에 1기, 그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3기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요때는 평일반을 개설하긴 하는데 요때는 신림동 모든 강사들이 주말반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주말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말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때는 이제 이론 강의를 하는데요. 이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강의만 했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답안지가 안 이쁜 분들이 많아요. 답안지가 안 이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이 남의 답안지 몇천 부를 읽는다라는 건요. 채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6천 장을 읽어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6천 부를 읽는다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답안지가 안 이뻐요. 잘 안 읽힌단 말이에요. 글씨도 못 읽겠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물론 여러분들 전체가 답안지가 이뻐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라도 효과가 있으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론 강의에다가 플러스 숙제를 내드릴 건데 숙제는 한 10회 정도 내드릴 거예요. 10회 정도 내드릴 거고 다음 주부터 내드릴 겁니다. 저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강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숙제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라 이거 강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시기 싫으면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근데 그러니까 권고사항인 건죠.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다. 막 갑자기 분노가 끌어오르신다면은 진정시키세요. calm 진정시키시고. 자, 요때는 1기 때는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학원 강의큘럼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요때는요. 앞을 공부하다 보면 뒤를 모르고 뒤를 공부하다 보면 앞을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듬성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요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듬성듬성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좀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좀 강의를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여러분들의 뭐랄까 깨달음 같은 거를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판례 평석을 몇 개를 좀 볼까 해요. 근데 판례 평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나면은 분명히 어떤 분들은 좀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냥 판례나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 그 깨달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례 평석이라 하면 학자분들이 쓰신 거예요. 이 판례에 관해서 분석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학습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사례 문풀을 할 거고요. 이 사례 문풀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승주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저렇게 푸는구나.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복시빙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25점 모의고사 이제 7회를 보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모의고사는요. 정말 시험에 있어서 익혀야 될 기본적인 형태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기 때는요. 이제 이론의 비중이 조금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러닝 타임이 줄기 때문에요. 이때는 사례집을 같이 여러분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라는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 전에 여기 있는 거 500페이지 공부하기 전에는요 한 5,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다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안 돼요. 불능이거든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우리는 USB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제가 최대한 한 300페이지 정도로 정말 필요한 내용만 추려가지고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 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 75점짜리를 이제 7회를 보게 될 거예요.
지혜를 보게 될 건데, 당연히 조금 조잡스러운 문제들도 들어갈 수밖에, 조잡이란 표현은 좀 복잡한 문제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약간 복잡한 문제도 좀 들어가고요. 답안의 형식이 요때랑은 약간 다른 뉘앙스의 그런 답안의 형식도 좀 들어갈 건데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익히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강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필로소피아를 할 필요가 없는 강사예요. 막 여러분들한테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심리적인 충족감을 줘야 될 필요가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정 난이도 조금 복잡하더라도 정말 적정 난이도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장점이에요. 제가 수강생 수가 적다라는 거. 이게 자폭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수강생 수 적다라고 하는 게. 아무튼 3기 때는요, 이론의 비중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요. 이때는 모의고사가 150점짜리를 이제 6회를 보게 될 거예요. 6회를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때는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다 나올 겁니다.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다 나올 거예요. 저 안에서. 믿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 믿기 싫으면 많은 겁니다. 아멘. 믿기 싫으면 많은 거고요. 벌써 안 믿고 있는 것 같은. 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쪼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불합격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불합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어요.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데요. 불합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수험생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 유형이 그냥 공부 안 하는 유형이에요. 공부 안 하는 유형. 스터디 카페 가갖고요, 인터넷하고 게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8시간 중에서 한 대여섯 시간 이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그거를 쭉 반복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아니, 게임이나 인터넷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그만두셔야 된다고요. 본인이,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그럼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혹은 누구로부터 받아갖고 사용하고 있는 돈, 그 다음에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한테는 공부한다라고 말해놨잖아요. 누군가한테는. 근데 앉아갖고 게임하고, 뭐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안 돼요. 그냥 떨어집니다. 붙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그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요. 비슷한데 인터넷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 그게 뭐든 다 상관없어요. 인터넷은요, 판례 검색 외에는 다 쓸모없어요. 선생님, 정보가 많던데, 아니요. 개뿔도 없어요. 정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이 친구들, 다른 수험하는 친구들하고 정보를 나눌 정보가 없어요. 나눌 정보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료를,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자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 밀고 들어가면은, 이거 자료 뒤졌다 니네들,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쫄 것 같죠? 자료 개 많아. 자료 개 많아. 제가 에이스인가 보다 막 이게 쫄 것 같죠? 아니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그걸 그 정도의 자료 쌓아놓은 걸 보고 그냥 허수네 라고 단방에 알아챕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소화도 안 돼요, 그거. 이 정도까지 쌓아놓고요, 소화 안 된다고요. 인터넷은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쓸모가 없어요. 자료, 정보 하나도 다 쓸모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공부 방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공부 방법을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무슨 펜을 써야 되고 어딜 밑줄을 그어야 되고 아니 뭐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되는 것 정도는 훌륭하다. 그냥 공부 방법을 공부를 해요. 단어장을 뭐 붙여놔야 되는지 읽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막 그런 수기들만 보면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근데요, 진리는요, 어떤 책을 샀잖아요. 그럼 그냥 읽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읽었습니다라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읽을 시간에 그냥 해야 된다고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 방법을 정말 심지어는 봄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아닐 것 같죠? 이러고 있어요. 탈락입니다. 그냥 탈이에요, 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공부를 하긴 하는데요. 정말 공부를 하긴 하는데요. 본인이 궁금한 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알고 싶어요. 호기심이 많아요. 막 본인이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아갖고 그 본인이 궁금한 거를 막 공부를 해요. 저는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알려준 적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저도요. 아직까지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알려진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요. 죽고 나면 어딜 가죠? 죽으면 어디 가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외계인이 있나요? 몰라요. 너무 궁금하고요. 저는요, 이런 궁금한 것들이 정말 산을 이루거든요. 근데요,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 자기가 궁금한 걸 계속 공부해요. 이 조그만 노동법이라는 영역 안에서도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아요.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넘어가지를 못해요. 궁금해서. 탈락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네 라고 한 봄쯤에 깨달아요. 내가 궁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네 라고 봄쯤에 깨달아서 정말 합격을 향한 공부로 틀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봤어요. 어느 순간에 깨닫고 갔는데요. 이미 딴 사람들하고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딴 사람들하고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고 간극이 잘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간극이 잘 메꿔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 방법은 뭐냐? 라고 하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요.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 자격증 장난이 아니라 그랬죠.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자격증이라고 그랬죠. 쉽게 얻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만 밥 먹듯이 했어요? 오케이. 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오케이인데 대체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등보다 1등 아닌 자가 세상엔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고사장 안에서 그냥 대체로 1등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10몇 명이 들어있는 그 고사장 안에서. 맞잖아요. 그게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지금껏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 방법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안타깝지만 조금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들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결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제 자아를 저도 못 내려놓고 저희 와이프도 자기 자아를 못 내려놓고 그러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자아를 내려놓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가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말 제발 하지 말고요. 그냥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내용도 어렵고 낯설고 붙기도 어렵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읽으면 썩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려준 대로. 수업 중에 들었는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몰라.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사람들하고 아니야. 승주한테 물어보고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 그려보면요. 전체적인 뼈다귀를 요렇게 뼈대를 이게 사람인가? 아무튼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을 대강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머리카락도 나중에 붙이고 눈은 대강 여기에다 그리고 코는 여기다 대강 그리고 입은 여기다 대강 그리고 손가락은 여기쯤에 대강 그리고 발은 이쯤에다 대강 그리고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눈썹도 좀 그리고, 그 다음에 눈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비율을 대충 맞춰놓고, 왁구를 맞추면서, 여기에다 조금 더 디테일, 그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디테일,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손가락만, 와, 손가락, 이 손가락 아닌데? 손가락 좀 이상한데? 막, 그럼 손가락만 계속, 탈락이에요. 당연히 안 되지, 처음인데, 이게 그냥, 완전히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한 건지, 그냥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는 거라고요. 아까 전에는 알 것 같았는데, 모르겠네. 그러다가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하면서 그런 건데, 그거를 가질 못하고 거기에서, 빙글빙글 맴돌고, 그러다가 다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탈락, 태반이 이래요.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들 IQ 100 넘잖아요. 저는요, 정말 우리나라의 드문 타입인데, 저는 IQ가 한 90 정도란 말이에요. 띨띨해요. 띨띨이야. 근데도요, 진짜, 그냥 참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좀 알겠더이다. 저는 심지어 노동법을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요. 몇 년 전인가 신림동에서 손승주가 누구 신림동 강사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는데 정말 실소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수험생 때 모의고사를 보고 싶어서 거기 강의를 결제하고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수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 읽었어요. 책을요. 이 책, 저 책. 그냥 혼자 읽었는데 근데 혼자 읽어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참을성이 있는 거죠. 단지. 참고 읽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된다고요? 막 끝장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끝장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공부하지 마세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여러분들 A 교집합 B가요. 벤데아그램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부분이잖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여기 있는 요거의 유래는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런 기호를 쓰는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냥 겹치는 거 이 기호 쓰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나도 어렸을 때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딴 데서 안 넘어갔을 거예요. 여기에선 넘어갔어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이걸 왜 동그라미를 쓰지? 네모를 쓰면 어떨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거가 아니더라도 요거에 빠지면 여러분들 진짜 끝장납니다. 요거에 빠지면은 진짜 끝장나요. 그냥 알려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만. 할렐루야. 야,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 인강 팔리지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란 말이에요. 다른 강사분들이 저보고 자폭 개그 맨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이 현실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의지를 굳게 가지시고 시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숙제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강요가 아니니까 그거 갖다가 저한테 컴플레인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1차 강의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마다 연기 때만 하는 법 적용 순서라는 거를 잠깐 강의를 할게요. 근데요, 오늘 오전에 하는 내용은요, 오늘 오전에 하는 내용은 교양이에요. 뭐라고요? 교양. 교양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법을 발견을 합니다. 법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요. 이게 법의 적용 순서예요. 저희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요게요, 이제 문제로 등장을 하고요. 문제로 등장을 하고, 여기 있는 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답안에 쓰는 거예요. 답안에 쓰는 건데요. 여기 있는 요 파트는요,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암기를 요하는 파트예요. 암기를 요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인데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혹시 뭐 이 시험 진입하기 전에 이거 포섭을 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무슨 포섭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포섭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변론으로, 물론 이 부분도 약간의 영양 차이가 드러나긴 하지만,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정말 많은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에요. 마치 꼭 그런 거죠.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미술을 안 배워봤는데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을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뭐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김연아가 월드 챔피언이었잖아요. 근데 월드 챔피언이었는데 그러면 김연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피겨 연습을 많이 했냐? 아니에요.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연아보다 한두 시간이라도 더한 친구는 분명히 있을 건데요. 안타깝지만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인간은 분명히 재능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재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전혀 안 배웠지만은 그냥 막 그렸는데 꽤 그럴싸한 그림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미술학원에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극복할 여지는 있죠. 계속 하다 보면은.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상 학원에 다니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한 6, 7명 쭉 세워놓고 달리기 빵 하면요, 전혀 달리기 속도가 달라요. 엄청 빠르네. 근데 걔가 달리기를 뭐 학원 다녔냐? 아니에요. 그냥 잘 달려요. 타고난 신체적인 능력 때문에. 인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해석과 적용해서 그럴싸한 설득력을 정말 본의 아니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문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붙어야 돼요. 붙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달리기 빠른 친구들은요, 내가 육상학원 다녀도 못 따라잡는 수가 있어요. 그냥 1등으로 가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 친구는. 어쩔 수 없고요. 막 2등, 3등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을란가 몰라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원래 뛰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제가 아니면 글을 그럴싸하게 쓰는지, 혹은 그동안 글을 써본 적은 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연기 때는 요거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요, 이거는 그냥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불능이에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뱃속에 태아가 있고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뱃속에다가, 갑의 뱃속에다가 약물을 주입합니다.
약물을 주입한 다음에 이 태아를 그래서 소멸시켰어요. 됐죠? 상황 이해됐죠? 뭐 잔인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형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능지처참형에 처한다. 능지처참. 예전에 뭐 징역 몇 년, 뭐 무기징역 사형 뭐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좀 뭐랄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모든 사람이 저한테 호의적으로 생각하길 바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모두하고 사이 좋은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랬더니 뭐 실제 거를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깝치는 거냐고. 그래서 그냥 능지처참형이라고 제가 하나 지어냈습니다. 능지처참이 뭔지 인터넷에 찾지 마세요. 인터넷은 안 돼요. 인터넷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능지처참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뭔지 그러니까 해석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을이 이 갑을 바로 죽였으면은 사람을 살해한 게 맞는데 지금 태아를 소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가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는가라고 봤더니 형법에서 이제 진통이 시작된 이유를 사람으로 본다더라라고 합니다. 진통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분들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민법에서는 바깥에 전부 노출이 돼야 사람으로 보는데 형법에서는 진통 시작된 이후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들 민법 1차 기억하고 아다리가 안 맞더라도 그거는 뭐 저랑 상관없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그러하니까. 자, 그랬더니 자, 여기 이제 해석론까지 나왔어요. 첫 번째, 을이 이제 갑의 뱃속에 약물을 주입해갖고 여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이제 소멸을 시켰다. 자, 근데 사람은 진통이 시작된 이후부터 사람이다. 근데 여기 있는 요 태아에 관해서 진통이 이미 시작이 됐다더라. 그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을은 결국에는 사람을 살해한 게 맞다더라.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그러면은 을은 결국에는 능지처참형에 처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꺼내면은 저게 적용과 결론을 내는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 뭐 연역법인가 뭔가 뭐 들어봤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비슷할 거예요. 그냥 하나씩 그냥 꿰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형법을 아시는 분들도 법대 나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맞아 판례 진통시설이었지 막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대부분은 이제 형법 안 배웠다라면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알잖아요. 지금 들어서 알잖아요. 그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요 그냥 못 푸는 거죠.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고 모르면은 그냥 못 푸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지 말았는지 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법과 해석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잘 돼 있어야 이거를 해보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노동법이나 가르쳐? 그냥 셔럽하고 노동법이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대강은 앉아갖고 이것만 계속 연습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마다 개인차가 좀 이것도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중구난방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과정이 좀 복잡해지면은
이건 암기할 수도 없고요. 조금씩 연습해서 조금씩 연습하면서 쌓여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금방 안 쌓입니다. 양이 방대해서. 아, 여러분들 소송법도 공부하잖아요. 행정쟁송이라고. 행정쟁송이라고 뭐 소송법도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배우던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소송법은 그냥 소송법이에요. 저는 지금 실체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소송법은 그냥 소송법이에요. 이 봅니다. 갑이요, 을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쫙 쫓아가는데, 을이요, 왜 누가 쫓아오지?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사는 건물이 있는데, 을이 일로 쏙 들어갔어요. 여기 쏙 들어갔어. 그랬더니, 갑이 왜 쫓아가는지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랬더니, 을은 이미 들어갔고, 1번 들어갔고, 그랬더니 갑이 2번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는데, 을이 집에 들어가고 얼른 문을 잠가갖고 팍 잠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깥에 CCTV가 있다라고 합시다. 복도로 보이는 CCTV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안 가고 있어. 그래갖고 재빨리 전화를 해갖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출동을 한 거죠. 체포를 했어요. 됐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복도에 간 거 말고는 사실상 한 건 없거든요. 의도가 뭐였는지는 논외로 합시다. 쫓아가갖고.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법을 보니까 주거침입죄라는 게 있다더라. 주거침입죄라는 게 있다더라. 그랬더니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간지럼 지옥형에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지럽혀서 지옥으로 보내는 형이에요. 그리고 간지럼 지옥형으로 이거를 규율을 해볼까라고 하는데 주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타인의 주거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주거가 저 대문 연 거 저기부터가 주거인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복도도 주거인가 하니까 판례는 여기 있는 복도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도가 있는 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담장으로 쌓인 집도 있죠. 좋은 집들은 담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집들도 있는데 판례는 그 담장 안쪽을 위요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도 주거에 포함된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꼭 문 열고 현관 이후부터가 주거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보니까 여기 있는 갑이 을이 살고 있는 복도에 들어갔죠. 복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복도도 그 다음에 주거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갑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을 한 게 맞고 그래서 갑한테는 간지럼 지옥형을 처해야 되고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게 법과 이게 해석이 돼야겠죠. 법과 해석이 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천천히 연습해보면 나중에 조금씩 되는 거고, 법과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요 얘기를 좀만 더, 지금 교양이에요. 지금 이거 뭐라고요? 교양.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해석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해석에 관해서, 이 해석에 관해서 권한 있는 해석이냐 권한이 없는 해석이냐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유권 해석은 크게 행정 해석, 그 다음에 판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 해석과 판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최종적인 법 해석권자는요, 법원이에요. 최종적인 법의 해석권자는 법원입니다. 법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행정 해석도 결국에는 판례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부가 내놓은 해석이 맞다면은 사법부가 몰라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법 해석 권한을 법원한테 주고 있고요. 행정 해석은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해석을 들고 와서 행정해석은 이런데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행정해석은 우리 공부에 있어서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해마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제가 실무를 했고 행정해석은 이렇게 돼 있고 괜찮아요. 수험에선 필요 없어요. 수험에선 필요 없고요. 제가 인사팀에 있었고 알겠어요. 저도 인사팀에 있었고요. 행정해석 항상 실무할 때 행정해석 가까이 두고 실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수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최종적인 법의 해석권자인 판례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의 해석론인 판례를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게 해마다 꼭 몇 분씩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곤욕을 겪는데 저희가 노동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노동법에 관해서 행정해석이 항상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감독관님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고용노동부 공무원 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행정해석을 배제한 채 이제 판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간혹 불만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건 수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서로 그런 걸로 좀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수험을 가르치는 것 뿐인 거죠. 여기는 수험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 해석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학자분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들 교수님들 있잖아요. 교수님들 견해가 이제 무권 해석이요. 권한이 없는 해석이다라고 해서. 근데 권한이 없는 해석이라고 한 것뿐이지 그분들의 견해가 무시할 정도로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한 거 절대 아니에요. 다만 해석권이 없을 뿐인지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견해들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요런 견해들은 답안에 적으라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험적으로 그런 견해를 소개는 해주되, 그냥 결국에는 판례가 맞고, 판례대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답안에다가 어느 정도 답안을 도톰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학습을 했습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맞다라고 신봉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는 결국 요게 될 겁니다. 결국 요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권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요건 해석, 무권 해석으로 나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해석 방법에 관해서 해석 방법도요. 이 법률의 해석 방법이요. 해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제가 교재에도 이 법률의 해석 방법 엄청 많이 실어놨었는데 페이지만 차지하고 다 빼버렸어요. 수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수험적이지 않은 거 다 쳐냈어요. 뭐 별의별 뭐 가처분, 뭐 돌려차기, 엎어치기 막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었는데 맨날 말은 수험 효율적이라고 해놓고 책은 왜 이렇게 뭐 오만 것들이 다 있을까 해서 이번에 싹 뺐거든요. 훌륭합니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면요, 사람은 저는 되도록이면 정말 그런 거 자제하자는 주의인데, 사람은 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맨날 효율을 추구한다면서 책에는 왜 이렇게 깝을 쳐놨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깝을 포기하고 정말 효율적인 내용만 남겨놨거든요. 스스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무튼 이 법률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물리 해석이에요. 물리 해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읽었을 때 이게 국어적으로 무슨 말이지 이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삼자가 봤을 때 이걸 국어적으로 뭐라고 읽을까? 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대단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꼭 법학을 알아야만 해석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해석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국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끌어내서. 자, 볼게요. 예쁜 연하가 있어요. 연하 누군지 아시죠? 배신을 하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 연하가
아니, 우리 연하. 죄송합니다. 아무튼, 연하가, 그리고 예쁜 연재가 있어요. 연재 누군지 아시죠? 제 동생의 손연재라고. 자, 이런 거죠. 법도요,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도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쁜, 요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요. 꾸며주는 말.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 형용사라고 하던가? 뭐 아무튼 그래요. 꾸며주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명사죠. 여기 있는 거 요것도 명사예요. 아마 둘 다 고유명사라고 부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맞나요? 고유명사? 사람 이름 고유명사 아니에요? 아님 말고. 오케이. 아님 말고. 그냥 아무튼 이게 명사라고 합시다. 아니면 혹시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요거는 무슨 뭐 접속사인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단어가 있을 건데 국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거죠. 여기 예쁜 연하가 있고 여기 접속사가 있는데 이 말은 연하만 예쁘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연재도 예쁘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거 이게 법학 문제가 아니에요. 예쁜 연하 또는 연재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또는이라고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라고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 말은 연재도 예쁘다는 것일까? 아닐까? 이게 법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리 해석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국어적으로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건데. 연재 이쁘다는 말일까요? 법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국어 잘하면 되는 건. 연재도 예쁘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예뻐요. 오늘 자폭을 심하게 하고 있네요. 안 중요하고요. 그냥 국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뭐 이런 해석인데 안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판례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 해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놓으면은 학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반대 해석이라는 거는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배운 논리학인가 명제인가 그런 파트에 보면 P이면 Q이다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걸 역을 Q이면 P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E를 not P이면 그 다음에 not Q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대우를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반드시 참인명제면은 여기 있는 요 대우가 여기 있는 거 요거 대우라고 하죠. 여기에 반드시 참인명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배웠을 거예요. 배웠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죠? 이거 다 배웠는데 왜냐면 이게 반드시 참이면 요게 반드시 참이다 라는 건데 이 법 해석에서는 희한하게 요게 참이면은 요게 한 95% 이상 제가 100%라는 거 안 할게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이 뭐 그 몇 달 작년이었나? 행정기본법 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에 6,000개가 넘는 행정법 너무 힘드셨죠? 뭐 이렇게 쭉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행정법이 6,000개가 넘는지. 그냥 행정법만 6,000개가 넘으니까 얼마나 법이 많다라는 거예요. 10,000개는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행정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법을 다 모르고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다 몰라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저도 100%라고는 안 할게요. 자, 여기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요. 나 P이면 나 Q이다. 이게 참으로 거의 해석이 됩니다. 법학에서는요. 뭔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민법을 잠깐 펴보세요. 법전. 민법 5조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법전 없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법전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옆에다 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민법 어디 있냐? 민법. 오케이. 민법 5조. 오케이. 폈죠? 민법 5조이랑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문장이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나가죠. 보통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벗의 의미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문장이 이런 거를 본문과 단서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과 단서. 근데 이렇게 벗의 의미로
가지 않고 앞에 게 문장이 끝나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벗의 의미가 아니라 또 다음 문장이 가면 1문, 2문 보통 이렇게 불러요. 1문, 2문. 자, 근데 본문만 볼게요. 1항 본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항 볼게요. 전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자, 2항 보려고 했어요. 전환 규정이라는 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률행위를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수험 끝날 때까지 물론 법률행위는 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들 수험 끝날 때까지는 법률행위는 그냥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법률이 아니고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 수험 끝날 때까지는 그냥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럼 2항에 보니까 뭐 대체로 부모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에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대요. 그죠? 자, 반대 해석을 해볼게요. 반대 해석을. 반대 해석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반대 해석. 위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반대 해석이요. 위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요. 거의 뭐 100%라고 자꾸 안 한다고 했어요. 한 95% 이 해석을요. 다 통용이 돼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근로기준법 가보실래요? 근로기준법 15조로 한번 가보세요. 15조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갔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반대 해석까지만 조금 연습해보고 그리고 쉴게요. 화난 거 아니죠? 지금 막 첫날부터 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시켜 막 이거 화난 거 아니죠? 화나면 참으세요. 자, 15조 1항 이 법은 무슨 법이죠? 근로기준법 말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반대 해석을 머릿속으로 한 5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보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을요. 미치거나 혹은 그걸 상회하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미치거나 혹은 그걸 넘어가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 무효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유효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거나 그걸 넘어가면은 유효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97조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네. 해석을. 왜냐하면 못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자, 97조 보면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침표 끝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벗으로 연결이 안 되죠. 앞에 거를 1문 보통 뒤에 거를 2문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4조 보면은 1항을 보시면요. 중간에 마침표 찍혀 있는데 한번 보세요. 1항에서 마침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마침표 찾았습니까? 다만 이렇게 나가죠. 이것도 의미가 벗이잖아요. 이런 거 본문 단서 이래요. 그러면 예전에 강의할 때 그냥 이런 거 밑밥 안 깔고 이거 본문 보세요, 단서 보세요 이러니까 무지무지한 또 컴플레인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절 살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 좀 설명드립니다. 97조로 다시 한번 가보면 97조 1문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1문만 반대 해석해 보세요. 1문. 반대 해석했어요? 와, 대단한데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는데 미달하지 않는, 즉 같거나 그거 상회하는 거는 유효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반대 해석을 좀 공부를 해봤고요. 자, 첫 교시 때 한 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뭘 했길래 리뷰를 해? 연간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는데 숙제가 있다. 강요 아니니까 화내지 말라.
자, 그다음에 요때 사례는 제가 열심히 풀고 여러분도 시험 봐야 된다. 기본형 본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례집이랑 서브라는 걸 보게 되고 모의고사가 75점짜리가 7회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150점짜리 6회다. 그다음에 불합격을 어떻게 하면 불합격하는지 요걸로 가는 순간 그냥 불합격이에요. 붙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걸로 가는 순간 그냥 불합격.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되도록이면 강의 시간 중에 유쾌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부가 스스로 공부할 때도 스트레스인데 저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을요.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샤이하고요. 사람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말도 잘 못해요. 눈도 못 맞추고.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활발한 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활발한 척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하는 말을 다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절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탈락이에요. 요거 확실히 불합격입니다. 요쪽은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이제 법의 적용 순서 웃기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는 거죠. 법의 적용 순서, 이 사건 이런 건 문제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 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법조문과 그거의 해석을 공부해야 되는데 2차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칠 거예요. 1차 시험 파트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1기 2유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해서 쌓으면 되는 거고요. 요거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서 특히 이 해석에서 여러분들은 요건 해석 중에서 판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조문 읽을 때 좀 빡빡할까봐 반대 해석이라는 거 하나 가르쳐 놨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부터 노동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